인슐린이 없던 시대의 1형 당뇨병은 거의 사형선고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잔인했습니다. 혈당을 낮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단적인 식이 제한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살기 위해 굶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가족은 회복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병동에 한 젊은 의사의 이상한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프레더릭 벤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유명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외과의였고 개혁도 쉽지 않았고 학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920년 어느 밤, 그는 췌장과 당뇨병에 관한 논문을 읽다가 생각 하나를 적었습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를 피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을 따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메모는 거칠었지만 절박했습니다. 벤팅은 토론토 대학교의 존 맥클라우드를 찾아갔습니다. 맥클라우드는 당대사 연구자였지만 벤팅의 계획을 곧장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불완전했고 실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작은 실험실과 개 몇 마리, 그리고 학생 조수 1명을 허락했습니다. 그 조수가 찰스 베스트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영웅담이라기보다 불안정한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췌장을 묶고 추출물을 만들고 당뇨 상태의 동물에게 주사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됐고 동물들은 죽었습니다. 벤팅은 조급했고 맥클라우드와의 관계도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맥클라우드는 실험의 엄밀함을 걱정했습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한 팀의 아름다운 합창이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경쟁, 분노가 뒤섞인 실험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맥클라우드의 역할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벤팅은 그가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생리학 지식, 실험 방향, 발표의 구조는 맥클라우드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의학의 발견은 종종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를 두고 상처를 남깁니다. 생명을 구한 발견도 인간의 자존심과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갈등은 훗날 노벨상 발표 때 폭발합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생화학자 제임스 콜립입니다. 초기 추출물은 너무 불순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콜립은 추출물을 정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발견은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실험과 치료를 가릅니다. 1922년 1월 토론토 종합병원 14살 소년 레너드 톰스는 심한 당뇨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주사는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추출물을 다시 투여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당과 케톤이 감소했고 소년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순간은 기적처럼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첫 시도와 개선된 두 번째 시도 사이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곧 병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마른 몸에 다시 살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당뇨병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절해야 하는 병을 살 수 있는 병으로 바꾼 치료였습니다. 그 차이는 환자에게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갈등도 커졌습니다. 누가 발견자인가? 누가 공로를 받아야 하는가? 벤팅은 베스트가 빠진 것을 분노했습니다. 맥클라우드는 콜립의 공헌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벤팅과 맥클라우드는 19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벤팅은 상금을 베스트와 나누었고 맥클라우드는 콜립과 나누었습니다. 인슐린의 역사는 협력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상처의 역사였습니다. 이 발견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특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인슐린 특허를 상업적 독점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치료가 가능한 한 널리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슐린의 생산과 가격, 접근성 문제는 시대마다 새로운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발견은 끝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의학은 완성됩니다. 오늘날 인슐린은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초속 효성, 지속형, 펌프,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기술이 환자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에너지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 세기 전의 발견은 아직도 매일 반복되는 치료입니다. 벤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941년 그는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계 당뇨병의 날과 함께 기억됩니다. 하지만 인슐린의 이야기는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박한 환자들, 불완전한 아이디어, 실패한 실험, 갈등한 연구자들, 그리고 정제 기술이 함께 만든 이야기입니다. 굶어야만 살 수 있던 아이들에게 인슐린은 처음으로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